지금 세계는 굉장히 조용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도 사들이면서 이미 약 7,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2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사실상 국가 자산처럼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기관 투자자와 홍콩 금융당국은 ETF를 통해 국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의 국부 펀드들까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장기 매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작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국가 자산으로 모으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 준비자산 경쟁에 뛰어드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멈춰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준비하는데 우리는 왜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이 위험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리스크를 연구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이 왜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세계 각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그리고 매우 빠르게 비트코인을 새로운 형태의 준비자산으로 검토하거나 이미 매입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단순히 투자 시장의 변덕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미래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는 전략적 움직임이고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 자산이라는 낡은 정의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ETF 승인과 글로벌 금융기관의 매수 확대로 인해 전통 자산들과 같은 레벨에서 논의되는 자산이 되었으며 미국 시장에는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ETF 형태로 대량 보유하기 시작했고 이 ETF를 다시 중앙은행, 국부펀드, 연금, 보험사, 투자기금들이 사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일본의 연기금 일부는 이미 디지털 자산 투자 논의를 시작했고 홍콩은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승인 ETF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식 금융 상품으로 올려놓았으며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부 펀드도 비트코인을 준비자산 후보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여러 해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그 수량은 약 2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 보유분은 대부분 과거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산이라고 하지만 2025년 이후 미국 정부와 여러 주 정부가 이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한 것도 사실이며 텍사스주와 뉴햄프셔주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를 만들었고 일부는 ETF를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국가, 주정부, 기관, 기업, 기술 세력이 모두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 흐름은 단순한 투자 종목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결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한 개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할 여러 이유들 때문입니다.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통화 시스템 자체가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기축 통화국은 아니지만 매우 강한 통화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며 이 말은 한국은 자체 통화인 원화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존재하며 외환 보유고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국가 부채 구조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안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통화 시스템이 위기라서 비트코인을 대체 통화로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엘살바도르나 아르헨티나처럼 자체 통화가 극도로 불안정한 나라는 비트코인을 경제 시스템의 보완제 혹은 대체제로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은 원화가 안정적이고 국가 신용 등급도 높으며 외환 보유고도 세계 810위권이며 무엇보다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외화를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화, 안정화 수단으로 사용할 근본적인 동기가 없습니다.
즉 한국의 수요는 통화 안정이 아니라 미래 전략 자산이라는 관점이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을 외환보유고로 채택하지 않으며 외환보유고는 통화 정책의 핵심 안전장치여서 극단적으로 안정성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며 한국은행은 이 변동성 자체를 정책 리스크로 간주하기 때문에 쉽게 편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금융관료의 정치적 리스크, 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정책 결정 구조를 보면 새로운 자산이나 새로운 경제 전략을 도입하는데 매우 보수적이며 특히 기존 금융 질서를 흔드는 정책은 실제 효과가 있더라도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고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징이 되어버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같은 정책기관은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자산으로 편입할 경우 여당, 야당, 언론, 국제기구, 금융 안정성 평가에서 비판받을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변동성이 전통 금융자산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만약 1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편입했다가 6개월 동안 가격이 하락하면 정치권과 언론은 국가 예산으로 투기했다라고 공격하고 이 공격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매우 큰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는 결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는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 일본, 홍콩, 중동 국가, 남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 정책자들은 이 흐름이 장기적인 파급력을 가질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운영 원칙이 안정성 중심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 규모이며 구성 비중은 미국 국채, 선진국 채권, 예치금, 골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자산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성, 유동성,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변동성이 큰 자산은 거의 편입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외환보유고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가 신뢰 유지를 위한 자산이며 고수익이 아닌 안정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이 목적과 맞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통화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시키려면 외환보유고의 목적 자체를 재정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문제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왜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는 반대로 왜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 여러 전문가들과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점점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며 이것이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며 이 변화는 과거 산업 제조업 위주의 세계가 디지털, AI, 데이터, 탈중앙화, 가상자산 기반 경제로 이동하는 흐름이라서 먼저 이 흐름에 적응하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희소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공급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며 어떤 중앙정부도 발행량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골드과 유사하지만 디지털 전송이 가능하고 국경 제한이 없으며 저장 운반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금보다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계는 비트코인을 금의 디지털 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차지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검토하거나 매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장기적 통화 리스크 관리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지만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 양적 완화 확대 등으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확장하려 하고 일본은 엔저와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 불안 요인을 안고 있고 유럽은 성장률 저하와 정치 불안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각국은 전통 통화 시스템의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 리스크를 분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형태의 희소, 자산을 국가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후보가 비트코인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2025년 이후 일부 주정부는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홍콩은 국가 승인 ETF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정식 편입했고 일본 연금도 디지털 자산 분산 보유 논의를 시작하는 등 이 흐름은 이미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외환 보유고의 분산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대부분 미국 달러 자산과 미국 국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존재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줄이거나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은 달러 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의 1% 내지 2% 정도를 금이나 기타 희소자산으로 분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과 위안화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도 외환 보유고를 일부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미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분석에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며 이 질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정책 현실과 금융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려면 몇 가지 커다란 제약이 존재하며 이 제약들은 단순히 기술적 이유가 아니라 시스템적 이유입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목적을 안정성, 유동성, 안전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큰 자산을 편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나 공식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회 등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편입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며 이 리스크는 정책 결정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넷째, 국제금융기구와 IMF나 주요 경제동맹국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하며 한국이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자산으로 보유한다면 국제금융평가에서 변동성 리스크를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가능성은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한국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외환 보유고를 완전히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 1% 혹은 0.5%만 비트코인으로 분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셋째,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지 않더라도 정부 산하 기금이나 국부펀드,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모델도 존재합니다. 넷째, 미국, 일본, 홍콩, 중동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는 흐름이 더 강화될 경우 한국은 뒤늦게나마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외환 보유고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미래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지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며 한국이 미래 금융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한국이 비트코인을 당장 모으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시스템이 너무 안정적이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둘째, 정책 구조가 너무 보수적이라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 셋째, 변동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한국이 비트코인을 향후 모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전 세계가 디지털 희소자산을 주목하고 있고 미래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준비하는 나라와 준비하지 않는 나라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은 한국은 비트코인을 모아야 하는가? 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국이 비트코인을 반드시 지금 당장 대량으로 모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전 세계가 디지털 경기 체제로 전환하는 흐름을 무시한다면 한국은 미래 경제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한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거나 디지털 희소자산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외환 보유고의 0.5% 혹은 1%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분산하는 전략은 매우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고 국가 단위의 매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저장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또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시점에 국가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미래 금융체제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부자경제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는 흐름을 보는 것이고 국가 단위에서도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는 디지털 자산 시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 홍콩, 일본, 중동 국가들은 이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작은 나라지만 비트코인을 통해 국가 브랜드와 경제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미래 경제는 빠르게 변할 것이고 전통 금융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될 것이며 새로운 통화 질서에서는 디지털 희소 자산이 일정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준비 자산에 대한 전략적 연구와 정책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첫 단계로 외환 보유고의 아주 작은 비율을 비트코인으로 분산하거나 정부 산하 기금이 디지털 자산을 연구 투자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자산 체제로 이동하고 있고 한국이 이 흐름을 무시하면 미래에 뒤처질 것이며 비트코인을 모으는 문제는 투기나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국가는 정책이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제 흐름을 봐야 하며 그 흐름 속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